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에게 디지털이란 무엇인가요? 짠! 없으면 불편하고 안 될 것 같은 거. 조은혜 대표님. 뒤에 더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키워드만 뽑은 겁니다. 예, 비디오에 있는 거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씨, 좀 널널하게 할 걸. 마음 편하게. 여기 저 반성했어요. 이거는 저 이렇게 심각하게 살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뭐 시리어스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뭐 이제는 이제 너무 이렇게 체득이 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모바일 폰 좀 애들이 학습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갖고 놀다가 익숙해지는 수준이 된 시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는 뭐 없으면 불편함을 넘어서 제가 사실 한 2주 전에 폰을 잃어버렸었어요. 출장 갔다가 일본에 출장 갔는데 폰을 잃어버린 걸 딱 아는 순간 비행기 문이 딱 닫힌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같이 갔던 교수님 폰으로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그 중국 분이 주셨어요. 다행히 양심 있는 중국 분이셔서 하여튼 4, 5일 만에 제가 그 폰을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한 이틀 동안은 멘붕이 왔었어요. 멘붕. 진짜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그동안 여기저기서 지금 인스퍼레이션 이미지도 거의 한 만여 장 있었는데 백업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 있었고 근데 이틀은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멘붕이 왔는데 3일째 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를 안 쳐줘도 뭔가 돌아가네? 뭐 이런 것도 느껴보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거의 한 5일, 6일 만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 환희 그런 걸까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더라고요. 거의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모바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큰 부작용이 있겠다. 불편함을 넘어서 이게 뭐 또 굉장히 안 좋게 이게 쓰여지거나 했을 때에 대한 불편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맞잖아요. 이번에 뭐 최근에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뒤에 좀 재밌는 센텐스가 있었는데 또 심각하게 끝났네. 어쨌든 핸드폰 조심합시다. 아주 중요한 대답이었고요. 예전에는 손 조심이었는데 이제는 핸드폰 조심이에요. 거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에 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쉽게 다루잖아요. 저도 다니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동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답이 나왔습니다. 마누라 같은 존재다. 이게 그 와이프를 부르는 호칭이 많대잖아요. 남자들은 나중에 나이 들면 다 필요 없고 애 엄마, 집사람, 뭐 영애씨 뭐 등등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누라인데 아마 집사도 저랑 똑같이 느낄 것 같은데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 게 처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누라 같은 존재다. 그 뜻이 맞았군요. 예, 본인에게 디지털이란 마누라 같은 존재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데이터 지능에게 삭제 쓰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다 경험하시는 건데 핸드폰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쓰면 어디서 검색을 하면 인스타에 보면 막 시계가 딱 나와 있고 또 뭐 페이스북에 차가 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서치한 거를 내 핸드폰이 알아서 결국은 내 다른 앱에 다 틀어주더라고. 그래서 읽을 때 막 내 머리 그 칩으로 들킨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느낌도 들어서 저도 이렇게 뭐 현실하고 가상하고 합치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걸 과연 합쳐야 될까 하는 좀 의문감이 들어요. 저한테 잘 보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막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제 머릿속을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걸 보고
뭐 이를테면 난 시계 5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막 3만 9천 원짜리 막 보여주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러니까 검색은 컴에서 하고 핸드폰은 그냥 내가 보기만 하자. 요즘 조금 그 제가 기계를 대하는 방법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카톡 안 하는 후배들 보면 미친놈 했는데 요즘은 아 쟤가 선지자였나? 막 이런 느낌? 그래도 좀 제 스스로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 사실 뭐 디지털 시대, 뭐 요즘은 포스트 디지털 시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와서 제일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개인화에 대한 이슈잖아요. 네, 결국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나를 알고, 기술이 나를 알고 나 개인적인 걸 취향을 알아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본인의 디지털. 요즘에 이제 차를 하도 보고 계셔서 아까 그 피사와 함께 그런 얘기가 지금 자성의 시간이 왔던 것 같고요. 마지막 대답입니다. 감성의 정량화 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뭐 갑자기 아까 조은 대표님 진지하지 말자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진지해서 죄송한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아까 이제 아날로그를 어떻게든 표현하자면 왜 웃으면 아 저 사람 크게 웃어 적게 웃어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내 기분에서 크게 웃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결국은 거기를 그거 수치화를 하고 정량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 이제 디지털로 컨버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컨트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 어쨌든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벨로 가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게 좋게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기분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쁘게 악용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이제 인간의 종의 변화, 새로운 인간의 종이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저는 빅브라더 조지오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량화가 되면서 어떤 그런 그 서로 간에 약간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근데 생각하시면 택시 탈 때 만약에 립을 보고 저 택시 운전기사가 5.0인지 2.0인지 3.5인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서비스를 우리가 정량을 해서 데이터로 남기고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그게 받게 되는 혜택도 많거든요.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안 좋은 거를. 그러니까 되게 안 좋고 네거티브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양한 감성들이 정량화를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툴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디지털은 카시오 시계였어요. 여기에 계산기 달린 시계 그게 저한테 디지털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디지털은 뭐든지 정량할 수 있고 뭐든지 그로써 조정 가능하고 컨트롤 가능하고 매저러블한 시점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인사이트풀한 가장 대복이 심한 분인데 다 이제 정량화가 스스로를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조은혜 대표님 오늘 모시기 전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아주 고전이죠. 이 빙 디지털이다. 빙 디지털이죠. 그래서 디지털이다로 이제 해석이 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책을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95년에 발행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대학생 때니까 그때 이거를 읽으면서 와 이랬었어 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 에필로그에 맨 밑에 보시죠. 이제 비트는 먹을 수 없다. 비트는 배고픔을 감출 수 없다. 컴퓨터는 도덕이 아니다. 컴퓨터는 삶과 죽음의 권리와 같은 복합적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상을 낙관할 만한 이유는 많다. 네, 그러면서 멈출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탈중심화, 세계화, 조화력, 분권화 이 4개의 강력한 특질이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필로그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의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고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아트 관점에서 디자인을 하시면서 오늘 저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패널분들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관객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